이준규 기자가 갖고 온 소식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 이번 네. 주에 통과가 됐잖아요. 네. 요 내용 먼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사기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요번에 통과된 것 중에서는 이제 뭐 피해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기보다는 네. 주거 안정성을 좀 보장해 주는데 방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던 집에서 내쫓기까지 하면은 이거 사실상 뭐 살지 말라, 뭐 인생 살지 마라 이런 수준 아니냐. 근데 이거는 일단 막자. 네. 그래서 핵심 내용을 좀 구어체로 바꿔 보면은 살던 집에서 나가면 새집 구하기 좀 어려우시죠? 네. 일단 살던 집에는 살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일단 같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진 않는다. 네. 네. 근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유형들이 있는데 네. 근데 공통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집에 걸려 있는 빚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 빚이 이제 뭐 전세권이든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선순위 채권자들에 대한 거든지 간에 요거를 집주인이 해결하지 못하면서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뭐 그 집에 대한 부도 상태에 빠지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집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소유권이 넘어가서 그만큼 돈을 누가 주고 사야 그 네. 돈으로 이제 그 빚들을 해결하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권리 관계들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선순위에서 다 보장을 받지 못하면서 밀려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이 집주인이 의도성이 있다. 네. 이거를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사기를 친 경우든 아니면 뭐 집값 급등기에는 이제 무자본 갭투기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네. 근데 지금 집값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게 빠졌는데 그걸 위험성을 알면서도 산 이런 깡통 전세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단 살던 집을 계속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그것도 건데. 이제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 집주인의 의도가 있어야 되는군요. 네네네. 네. 그 그러니까 요건이 이게 네 내가 가지가 사기를 있는데. 당했다는 거를 일단 입증은 해야 되는 그러네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 정부에서 이제 예시를 들은 것 중에 가장 깔끔한 예는 경찰 수사 개시. 경찰이 이거 사기가 확실하다고 보고 경찰 수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케이스들은 무조건 넘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늘려가기는 했는데 어쨌든 의도성이 이렇든 저렇든 좀 비슷하게 들어가야 되고 의도성이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자본 갭 투기도 이제 포함이 되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억울하다 하지만 당신 무자본 갭 투기 이거 뭐 돈 없었잖아. 그거 알면서 지은 거잖아. 여기까지가 되게 되면 거기서 버티게 되면 이제 전세 사기가 되는 거고, 저 그럴 뜻 없었고 제가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집 들어오신 분들한테 뭐라도 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또 혐의가 벗겨질 수 있고 뭐 이런 이게 좀 영역들이 좀 약간 회색지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특별법에서 좀 봐야 될 게 그 경매 공매 시 우선 매수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살던 집에 있는 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 집에서 살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쵸. 일단 그 집에 전세를 구했다는 것 자체가 그 직장이 가깝든 뭐 아이들 학교가 가깝든 아니면 뭐 예전에 살던 동네든 간에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데 가서 뭐 집을 구할 때도 금융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 집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예 사버리면 그런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또 전셋집 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권리를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이 사람이 금액을 써서 내면 다 받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다른 경매 절차가 쭉 이루어졌을 때 이제 그 중에서 최고가가 낙찰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주는 건데, 그래서 그걸 사게 되면은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고, 네. 그다음에 저는 뭐 사는 건 좋은데 사는 건 싫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거주하는 건 좋은데 매입하긴 싫어요. 이러면은 그러면 그 우선 매수권을 공공해 주십시오. 그럼 네. 저희가 받아서 그거를 권리를 행사를 해서 그 집을 저희가 사서 가져갈 테니 그 집에 지금처럼 똑같이 그냥 사세요. 근데 공공 임대로 사세요. 더 네. 싸게 살게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 어쨌든 계속 살 수는 있게 해주는 건데, 네. 근데 이제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이제 보증금을 좀 보장받았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과는 좀 다른 거죠. 이 보증금을 사실은 받아야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집 나올 때 이제 그 보증금을 받은 거를 다시 다른 집을 구하거나 이렇게 가는 그렇죠. 게 이제 네. 그 기본적이고, 집주인들도 계속 후임자를 받아서 그 보증금을 이 사람 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아주 상식적으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집값이 꾸준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들어온 사람이 전세금을 앞에 들어온 사람보다 적게 내는 확률은 사실 거의 없었어요. 네. 뭐 몇 년 뭐 집값 하락기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선순환이 됐던 건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나가서 집을 못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니
일부라도 전체를 다 못 받는다면 일부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를 피해자 단체들이 주로 얘기를 했었고 네, 네. 그래서 야당이 이제 발의했던 이번에 이제 여당안, 그다음에 민주당안, 정의당안 세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네. 야당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게 그 집을 공공이 사서 해결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가지고 네. 그 금액만큼을 좀 돌려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피해자들도 안다. 어차피 경매 공매 넘어가게 되면 집값이 다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 전세 보증금이 일부 조금 손해 보는 볼 수 있다는 거 거를. 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거는 안정된 주거 보장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돈을 좀 찾고 싶어하는 그런 그쵸, 부분이다라고 그쵸. 해서 네. 그 내용을 담았었는데 네. 그 내용이 이제 합의가 안 된 거죠. 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안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 포함이 안 된 거죠?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그 기준은 네. 뭐 헌법적인 가치죠. 형평성. 아. 다른 법률들과의 형평성, 그다음에 네. 다른 어떤 금융 사기 피해자들의 어떤 그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그분들이 사기당한 피해를 나라 돈으로 대신 갚아줄 수가 있느냐.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원리를 내세웠고 네. 그 원리가 사실은 지지난달부터 계속해서 똑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 그 논리를 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조금씩 뭔가 혜택들을 늘려주는 거죠. 반대급부로. 네, 네. 금융 혜택을 주겠다. 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 그다음에 피해자 인정 범위가 좁아요. 조금씩 넓혀 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안을 그냥 조금씩 넓혀가는 그런 느낌. 근데 뭐 사실 금융 혜택도 적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민주당이 들고 나온 안이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최우선 변제금 같은 경우는 이제 못 받게 되는 경우가 그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좀 높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어도 네. 이제 다른 식으로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최우선 변제금 말씀하신 대로 전세가 연동인데 전세 가격이라는 건 주택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계속 시세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매년 이거를 산정을 다시 하는데 그 산정하는 시기에 이제 전세권을 갱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주인하고 저 이번에 뭐 더 살게요. 그러면 뭐 얼마만 더 올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그 기준 넘어가는 걸 얘기를 안 하고 그 기준보다 살짝 올려서 전세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선순위 이제 채권자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할 때 네. 그 세입자한테 얘기 안 하고 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못 받게 하는 그렇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라도 네. 좀 소급 적용을 하게 해서 그거 사실 전세금 다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네, 네. 일부 뭐 한 4분의 1 정도만 돌려주라는 거 아니냐. 네, 네. 그거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야당 주장이라는 예. 거고요. 근데 네. 그것도 역시 아니 그걸 어떻게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은 그 기준을 맞춰서 다 이제 권리 보장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권리를 넓혀줍니까? 그래서 대출을 해드릴게요. 그 금액만큼 현재 기준만큼의 돈을 10년 무이자로 대출을 해드릴게요. 아, 무이자 대출. 네. 그러면 네. 그 10년 동안 그 돈을 편하게 쓰시고 이자 비용만큼 부담 없이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존의 대출도 있지 않습니까? 전세집에 구할 때 그분들도 이제 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구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기존 대출 같은 경우는 20년까지 못 갚으셔도 그 대출 못 갚으신 거에 대해서 따로 그 원래 그 부가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안 받고 무이자로 20년 동안 갚게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거 연체 체납 정보 같은 거 이런 것도 리스트에 이름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적인 혜택을 많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기존은 직접 뭔가를 주거나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이자를 통해서 좀 우회적으로 도와준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태도 변화들이 예전에는 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우선 매수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임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정부가 아예 안 받겠다고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특혜를 주는 거는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형평성. 예, 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바뀌게 돼서 이 부분을 수용하게 된 게 피해자들이 줄기차게 그걸 요구할 때는 외면을 하다가 올 초까지 그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네. 피해자 3분이 이제 극단적 선택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번 주에도 한 분이 네. 또 극단적 그리고-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네. 양천구에서도 한 분 돌아가시고 네. 5분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3분째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여론이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사안도 좀 복잡하고 사람들이 또 전세를 안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빌라 안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사람이 막 죽어나가네 심각한 문제구나. 하니까 네. 이제 그제서야 대통령이 이제 다시 한번 지시를 한 거죠.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7월에 이걸 처음에 지시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후로 6, 7개월 동안 정부 대책이 여러 가지가 그렇죠. 나왔었는데 네. 무슨 전세 안심 전세 앱이라고 해서 전세 사기 이제 피해가는 방법들 뭐 이런 식으로 예방책들, 예방책이었죠. 예. 네, 네. 그다음에 허그가 보장해주는 뭐 그 전세 그 가입할 때 그 가율 같은 걸 100%에서 90%로 낮춰서 이거를 악용하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다 이런 쪽으로만 정책이 집중됐었는데 그럼 이런 실질적인 대책이 왜 못 나왔느냐 살펴봤더니 네. 부처 간 칸막이가 작용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경공매 같은 경우는 국토부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세 사기 총괄은 국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무부랑 이걸 조율을 해야 되는데 법무부 입장에서는 그거 경매나 공매 이분들도 공정하게 자기 돈 투자해가지고 이거 싸게 나온 물건 잘 잡으려고 하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경공매 대원칙에 따라서 하시는 분들인데 아니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걸 먼저 드려요? 피해자한테 이런 오히려 식으로 혜택 법무부가 주는 거다. 얘기를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최우선 변제금 같은 경우도 이게 법무부 소관이거든요. 그 요율 같은 거 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안 됩니까라고 했더니 저희가 뭐 이런 부분은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이 그분들 세 분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야 경공매 유예 좀 시켜봐. 그리고 이거 뭐 어떻게 뭐 살게 하든 뭐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자마자 바로 며칠 만에 정부 대책이 다시 나왔는데 거기서는 우선 매수권 부여하겠다고 발표를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몇 달 이게 동안 안 하다가. 안 되는 게 아니었던 건데 네. 사람이 죽고 나서야 이제 그때서야 이제 대책에 나선 거잖아요. 참 늘 이게 이런 거 닥치고 나면 사후 약방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부가 말한 그 논리들도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형평성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형평성이라고 그걸 끝까지 관철시킬 것 같으면은 그거를 훼손하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금융 혜택도 사실은 엄청난 혜택이지 않습니까? 네. 20년 무이자 누가 어디 가서 그렇게 대출을 받고 10년 무이자 추가로 더 해주고 이런 거 아무도 못 받거든요.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국토부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많이 받는 분들은 그 10년 20년 동안에 이자 혜택이 5천만 원, 6천만 원씩 돼요. 근데 그 형평성을 얘기할 거면 이분들은 왜 그 그리고 논리 구조가 다 안 맞는다는 그걸 거죠. 깨려면은 뭐가 네. 필요하다고 처음에 말했냐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네.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원인이 이거 우리 사회 구성원들끼리 사회적 합의가 안 된 건데 어떻게 저희가 직접 지원해드립니까?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지원들을 해준다? 이게 논리가 이상한 거죠. 사회적 합의의 기준이 정부에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 이제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 특별법이 과연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일단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증금이 5억 원이 넘어가는 분들은 보호가 안 돼요. 야, 전세금 뭐 5억 원 낼 수 있는 사람이면은 뭐 부자 아니야? 글쎄요. 서울 같은 경우 봤을 때 빌라라고 해도 그쵸. 5억 원 넘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5억 원을 다 자기 돈으로 넣은 분이라고 해서 부자 안 받는 것도 이상하지만 5억 원짜리 넘는 5억 원, 6억 원짜리 전세 들어가는 분이 자기 돈으로 다 전세를 구할까요? 보통 그분들 전세 대출의 그 비율이 80%니까 전세를 받는 거. 보통은 이제 뭐 5억이면 4억은 대출 받고 1억은 내 돈으로 가고 그렇죠. 그런 수준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은 5억 원이라는 건 부양 가족이 또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집이 1인 크면은 가구가 그렇죠. 아니라. 많이 네. 가족이 그렇죠, 그렇죠. 많은 사람일 네. 수가 있지. 그렇게 네. 되면은 그분이 4억 기본 자기 대출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유지되죠. 왜냐하면 받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그 집을 뭐 사세요? 뭐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 나가서 뭔가 또 집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세를 못 구해요. 돈이 없으니까. 이미 대출이 4억 원이나 있는데 추가 대출도 불가능하고. 근데 요번에 구제받는 분들은 추가 대출까지도 가능하게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집값이 어떤 사람은 4억 9천이어서 받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전세 계약할 때 5억 천으로 올려주는 바람에 못 받는다. 이런 사각지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거 구제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판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그분들이 이분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맞다 아니다를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산정하는 기간 그다음에 정부 조직 다시 개편해가지고 그 대책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는 기간 뭐 그다음에 뭐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들도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 하면은 한 2달 정도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달 기간 동안에
또 굉장히 마음속에 좀 힘들고 어려우신 이런 분들 또 그분들이 심경이 어떻게 변할지 또 억울하다고 만나달라고 국회도 찾아가고 대통령실도 찾아가고 국토부 장관이 현장에 간다면 행사 같은 거 오면 우리 좀 얘기 좀 하자고 갔는데 그때마다 이제 하는 얘기들이 정희가 정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특정 집단하고만 만나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피해자들인데 네.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도 좀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 실효성의 문제라든지 앞으로 논란의 문제 네. 이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야당이 뭐 벌써부터 뭐 통과되자마자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진한 부분 많다. 손볼 부분 많다. 우리가 이거 더 신경 써서 손보겠다. 그다음에 네. 국토부는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더 빨리 준비 잘해라. 그러니까 이게 재정법이기 때문에 새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잘해보자 이 얘기보다는 비판부터 하면서 시작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우려의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장 기자 덧붙일 말 있을까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전세권이다. 그러면은 전세권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실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보통 선순위 채권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전세를 또 잘 안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그쵸. 그게 이제 네. 기존 대출을 다 없애는 조건으로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죠. 많고, 예. 그러면은 전세가 선순위가 돼서 사실 이게 경매로 이게 내가 낙찰을 받으면 그거는 그 내가 낸 보증금을 이제 어느 정도 돌려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네.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선순위 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그걸 알고 전세로 지금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 알았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알고도 이걸 계약했느냐 아니면은 정말 난 모르고 네. 이 집주인이 정말 속여가지고 예. 마치 그냥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걸 했다 그러면 그거는 수사를 해서 그다음에 범죄로 해서 수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처벌을 해야 되고 또 구제를 해줘야 마땅한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게 전세 피해 사기 피해자들을 이제 규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무자본 갭 투기를 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그냥 그 전세금 받아서 그냥 집을 샀다. 그런 경우에는 그걸 못 돌려줄 경우에 경매를 해가지고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또 뭐 원금만 뭐 해주고 이자는 안 받고 이런 경우는 그 사람들한테 또 혜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정말로 이거는 사기 피해자인가 아닌가 네.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는 조금 이제 화가 나는 게 뭐 코인 사기다, 네. 뭐 주식 사기다 이런 사람들하고 형평성을 얘기하지만 사실 주택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필수제예요. 그럼요. 네. 네. 코인 없어도 살고 주식 없어도 살지만 집 없으면 못 살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살 수 있게는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특별법들이 나온 건데 굳이 이거를 정부가 서로 이게 뭐 법적 형평성 문제를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좀 보기에는 너무 좀 늦지 않았나.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네. 특별법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잘못 걸리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느끼시는 집주인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사기성을 어떻게 볼 거냐 해서 가장 첫 번째 이제 한 기준이 이제 경찰 수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이제 피해자들이 더 아직 전국에 많이 있을 거거든요. 의뢰를 이제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서 나 지금까지 그냥 이런 정도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못하다 이거 나 범죄자 되겠네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들려오는 그 수사 결과들을 보면은 굉장히 가중 처벌을 하려고 뭐 경찰이고 검찰이고 굉장히 지금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빨리 뭔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대출이라도 받아서 보증금을 좀 갚아주셔야 되는 아마 액션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금융 지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잘 선별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악용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권리 관계들을 살펴보면은 아주 깔끔한 그러니까 저희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인 경우의 전세라고 하면은 집 하나에 그냥 세입자 한 명이 집값의 뭐 한 70%나 60% 수준으로 깔끔하게 들어가서 이제 채권 관계 없는 상태에 들어가서 혹시 그 집주인이 뭐 잘못해가지고 망하더라도 그 집의 경매대금으로 그렇죠. 전세금을 네. 대부분 받는 거의 이게 돌려받을 수 일반적인 있겠죠. 경우인데 이 피해자들이 얽혀 있는 사건들은 100이면 100 다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집을 지을 때 신축할 때 이미 건축을 하는 단계에서 이제 은행들이 들어와가지고 선순위로 다 잡혀 있는 상태거나 그래서 그거를 알면서도 이제 이게 전세금이 주변보다 싸고 하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플러스 공인중개사들이 이 집주인이 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동원 능력이 있어. 그런 부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런 주변의 요소들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같은 부분들이 경우는 대단히 조직적이에요. 예, 어떤 그런 요소는. 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깔끔한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잘못 뭐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뭐 좀 별로 피해가 크지 않은데도 잘못 지원하지 이런 가능성보다는 이분들이 제대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피해를 진짜 피해 입은 것만큼 잘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각지대를 얼마만큼 줄이느냐, 그리고 정부가 어쨌든 본인들이 말한 형평성과 사회적 대타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원 대책을 낸 이상 뭔가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생색내기라든지 뭐 저희는 뭐 할 만큼 했습니다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모니터링을 앞으로 이게 2년 이제 한시법이긴 한데 필요에 따라서 6개월마다 그쵸. 보면서 더 늘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제 네. 그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감시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도 않게 지원해 주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삶의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정도로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뉴스 쏙쏙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두 분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